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첫 시간이죠. 통신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보이저가 떠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77년 요때쯤이었는데요. 8월 말 그리고 9월 초에 쌍둥이 우주선 보이저 1호와 2호가 우주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이저 1호는 이미 태양계를 벗어났고요. 보이저 2호는 태양계 마지막 부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빛이 보이저 1호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는 19시간, 그리고 보이저 2호에서 지구에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은 무려 16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먼 구간을 거쳐서 어떻게 보이저는 신호를 지구로 송신을 하고 있을까요? 역시 아주 강력한 통신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 시스템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통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통신 시스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간에 전송 채널이 있는데요. 이 전송 채널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통신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단계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통신 시스템 기술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공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분, 마이클 패러데이에 집중해서 그분의 삶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기파의 성질, 통신 시스템의 자원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신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기계들 사이 또는 thing, 어떤 사물들 사이의 통신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통, 신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한자로 통할 통, 믿을 신자로 사용을 합니다. 영어로는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communication의 어원은 to share, 함께 나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스템이라고 말을 할 때는 시스템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뭔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하죠. 입력과 출력이 있고 그 사이에 체계적인 구성과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은 사람의 생각과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간에는 이러한 신호가 돌아다니는 어떤 채널,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 채널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은 0과 1로 나타내지는 디지털 정보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신호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채널은 유선 채널과 무선 채널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수신기 사이에 이렇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신기는 우리가 트랜스미터, 그리고 수신기는 리시버라고 부르고요. 채널은 똑같이 이렇게 채널입니다. M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메시지라는 의미고요. 송신기를 거쳐서 어떤 신호로 변환이 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변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널을 거치게 되면 이 ST가 그대로 오지 않습니다. 뭔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received signal이라는 의미에서 RT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수신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원래 신호를 복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M과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M의 추정값이라는 의미에서 M hat으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 있는 이러한 채널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선 채널, 와이어드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이 없는 와이어리스 채널, 이러한 와이어리스 채널은 이동통신처럼 모바일 와이어리스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방송이라든가 고정된 안테나끼리 서로 통신을 하는 Fixed Wireless 채널, 고정 무선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송 채널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지 않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통 세 가지 이러한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잡음, 두 번째는 간섭, 세 번째는 왜곡입니다. 잡음은 전혀 짐작할 수 없는 형태로 들어오는 어떤 신호입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고요. 간섭은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신호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방해가 되는 신호, 이런 것을 우리는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왜곡은
제가 보낸 신호가 정확하게 다시 전달되지 않고 무언가 신호가 변형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왜곡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선 잡음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원래 보내고자 하는 신호 ST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란색 실선으로 나타나져 있고요. 거기에 잡음이 섞여져 들어갔습니다. 보통 잡음은 이렇게 가산성, 즉 더해지는 잡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받아보면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원래 신호, 부드러운 코사인 신호가 뭔가 떨리는 신호로 바뀌었죠. 이렇게 잡음을 받게 되면 원래 신호보다 약간 변형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원래 신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간섭은 제게는 필요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신호가 더해지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SI라고 표시한 이유는 interference, 간섭이라는 영어 표현 때문에 첨자 I를 썼습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간섭 신호인데요. 원래 있던 파란색 신호에 더해져서 결국 받고 보면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이 신호를 받게 됩니다. 원래 받고자 했던 부드러운 코사인 신호가 아니고 약간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간섭은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주파수 채널을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호들이 섞여 들어오기 마련이지요. 마지막으로 왜곡은 distortion이라는 의미에서 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있던 신호가 그대로 오면은 좋을 텐데 사실은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특성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 완벽하다면 직선으로 표현되는 선에 의해서 뭔가 증폭이 되거나 감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신호가 커지게 되면 약간 포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렇게 높거나 낮은 원래 신호가 그 신호로 충실히 재현되지 못하고 약간 뭉그러지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왜곡 디스토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값비싼 앰프들은 이러한 디스토션이 매우 적고요. 가격이 낮은 앰프일수록, 즉 불안정한 디바이스로, 불완전한 디바이스일수록 이러한 왜곡이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통신의 구체적인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나타나 있는 이분은 현대 통신 이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클로드 E. 셰넌입니다. 이 셰넌은 디지털 통신의 모든 기초 이론들을 닦은 것으로 매우 유명한 분이죠. 우선 단계를 보자면 처음에 보내려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이나 정보, 즉 information source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상대편으로 전달돼서 의도 해석이 되는 information sink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소스에서 싱크까지 오기까지 많은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우선 그런 생각이나 정보를 잘 정리한 메시지 구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메시지를 부호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코딩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대로 채널로 보낼 수가 없어서 보통 변조를 합니다. 그 과정을 신호, 변환 후 전송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전달이 될 거고요. 중간에 채널이 아까 감쇄, 잡음, 왜곡, 또 간섭도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 때문에 퍼펙트하지 않은 신호가 수신기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신호를 수신한 후에 원래 신호를 복원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보내는 측에서 부호화했다면 받는 쪽에서는 역부호화를 통해서 암호를 해석하든가 아니면 오류를 정정하든가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받은 신호를 메시지 표현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중에는 서로 약속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과정을 수행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송신과 수신부 사이의 이러한 통신 약속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